타종 김서연 -제13회 정읍사 문학상 대상. 들판에 벼 이삭이 막 뜨물을 품을 무렵이었다. 캐나다에서 사촌 언니가 왔다. 언니와 나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기에 공유한 것이 많다. 오랜만에 만나도 할 얘기가 많은 이유다. 마중 나간 나는 장난기 속에 설렘이 통통 튀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여전히 60 나이를 잊고 소꿉놀이 하듯 반가움을 표했다. 이미 행선지는 정해져 있었다. 목적지인 내 집을 가는 데는 빠른 길이 있지만 우리는 망설임 없이 고향으로 머리를 둘렀다. 부모가 안 계시지만 언니와 나는 아직 고향 안에 있다. 새로 난 길을 두고 굳이 우리가 학교 다니던 길로 들었다. 학교 버스에 밀려 아이들 발길이 닿지 않았는지 경운기 지나간 자국만 움푹 파여 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자 점차 속도가 준다. 언덕길을 한 뼘이라도 놓칠세라 두리번 기억을 찾는다. 해 저무는 줄 모르고 한 줌 가득 비비를 뽑고 토끼풀꽃을 엮었었다. 짐짓 놀란다. 나도 그렇게 한가로울 때가 있었지. 동네는 조용했다. 내장산을 뒤로 하고 일렬횡대로 펼쳐진 마을은 등 굽은 어머니같이 쪼그라져 있다. 어렸을 적 그대로다. 낡은 것 말고는 낯설 이유도 없건만 우렁이 껍데기 드나드는 바람 마냥 기운이 휑하다.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등진 집들이 하나하나 뒤로 밀려가는데 잘 정돈된 집 한 채가 우리 앞으로 다가온다. 여기가 거기지? 그 집. 소위 잘 나간다는 친구의 집이다. 크막한 항아리마다의 펑퍼짐한 인정이 지금도 가득 차 있는 듯하다. 느릿느릿 차창 밖을 훑는데 뒤뜰도 주인을 닮아 각색이다. 어느새 내가 살던 집에 다다랐다. 얼른 자동차에서 내렸다. 이젠 깨금 발을 딛지 않아도 담장 안의 모습들이 훤히 보인다. 마음 좋은 동네 분에게 집을 팔았었다. 가지런한 쪽파, 밑들기 시작하는 무, 속 채워가는 배추들이 어머니가 가꾸던 모습 그대로다. 글 한 줄 제대로 쓸 줄 몰랐던 어머니는 밭에 씨를 뿌리고 가꾸며 세상 이치를 터득했을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을 입버릇처럼 말하며 틀림없다고 고개를 주워겼다. 금방이라도 정지문을 열고 어머니가 나올 것만 같다. 딸이 왔다고 얼른 벼락지를 버무릴 것이다. 참기름 한 방울 더 떨어뜨린 것이 전부인 밥상. 맑디 맑은 살림의 딸을 맞이하는 것이 그렇듯 남을 돌아볼 여력은 없었을 것이다. 지인 하나는 베풀기 좋아했다는 부모님 얘기를 종종 했는데 빗대어 만든 속담이 당신의 경전이었을지언정 내 어머니는 정작 물질은 나누지 못했다. 주모가 단단했다. 톡 털어버렸다던 참기름도 꼭 써야 할 때가 되면 어디서 들고 나와 기름칠을 했다. 그렇게나 했으니 느그들 키웠지. 이젠 다 옛말이 되어 자갈자갈 웃는 우리 형제들 앞에서 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억울하다는 신용을 하곤 했다. 고무신도 헝겊을 대어 꿰매신던 어머니다. 우리는 옷소매를 뒤집어 웃음 끝에 맺힌 눈물을 찍었다. 작은 어머니도 고생 참 많으셨지. 발을 못 대는 나를 재촉해 언니가 얼른 차에 오른다. 사촌 언니가 살던 큰 댁 자리를 지나 마을의 상징인 절을 돌아 나왔다. 큰어머니와 어머니가 치성을 드리던 곳이다. 여장부였던 큰어머니는 형편보다 더한 보시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단다. 훗날 자식들의 관운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였다. 공양간에서 품보시를 했을 어머니의 종장 걸음에 멍하니 넋을 놓고 있는데 언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불현듯 우물집에 가보자고 했다. 심리 학교 길을 걷다가 목이 타면 들르던 곳이다. 학교 전방만큼이나 친숙한 그곳을 나도 잊지 않고 있었다. 모든 것이 풍족하지 못하던 시절 어떤 집에서는 두레박을 감춰놓기도 했었다. 아이들이 서툴게 들어올리는 양철 두레박은 우물벽에 부딪혀 우그러지기 일쑤였지만 아주머니의 얼굴은 한 번도 일그러지지 않았다. 다 세어버리고 반쯤 길어올린 두레박 귀퉁이에 입을 대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봤었다. 우물 정자에 걸친 햇살이었다. 우리 집은 물도 공동 우물에서 길어왔다. 물 한 바가지 나누지 못했지만 고향 사람들은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다. 언젠가는 심떡값 하실 줄 알았다며 어머니께 잘 해드리라 이른다. 돌아보면 어머니는 물질은 나누지 못했지만 악의 씨앗을 뿌리지는 않았다. 곰살 맞지 못해 누구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하실 줄 모르지만 항상 변함없이 사람을 대했다.
특히 입이 누구보다 무거웠다. 절집 드나들며 들은 무서운 구업을 생각했다기보다 입에서 뱉어낸 수박씨의 싹이 더 가까웠으리라. 우리 집을 사서 이사했던 서씨 아저씨 자녀들도 제 앞가림하며 잘 산단다. 고향을 지키는 사촌 올케의 말이다. 집터의 기운 운운하며 우리 형제의 안녕도 함께 바라는 올케다. 피가 나게 아끼면서도 당신의 도리는 다했던 어머니를 시집오면서부터 보았던 터. 이 또한 어머니가 뿌린 씨앗이다. 어머니를 닮은 것이라곤 알뜰한 것밖에 없는 나다. 보고 배운 대로 어느 틈에 텃밭에 씨를 뿌려 갖가지 채소를 거둔다. 뜯어도 새로 돋는 상추를 옆집 아집네나 읍내 사는 친구 가져다 주면 좋으련만. 요즘은 씨를 조금만 뿌린다. 나누는 것도 일이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이를 털어내는 나는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언니와 내가 쓴 오늘 하루의 일기가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각자 상념에 젖어 서로 많은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제 말귀를 조금 알아듣는 아이처럼 집에 도착하기까지 내내 얌전했다. 5, 6월보다 더한 땡볕이 머리가 벗어지게 따갑다. 왜 아니겠는가. 처서가 코앞인데 연그러야 할 뼈 이삭이 아직도 가벼우니 마음이 급하겠다. 언니와 내가 나누는 이야기도 노란 들판처럼 물들 날 있을까. 아직은 각자의 텃밭에 뿌려둔 옛 생각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있다. 좌로 우로 우물집 쪽으로 고향 집 마당 쪽으로. 아마릴리스, 아마조네스 송명화. 누가 여성을 꽃이라 했던가. 손바닥만 한 꽃이라니. 씩씩한 아름다움이다. 화개장터에서 데려온 주먹만 한국은 하나에 이렇게 큰 세계가 숨어 있을지 몰랐다. 달포 넘게 애를 태우더니 드디어 꽃대 끝에 사방으로 커다란 나파령 꽃을 3개나 피웠다. 화피갈래 속을 들여다본다. 화판 아래쪽에서 뻗쳐나온 삐친 무늬가 빨간 치마폭에 대필로 친대님 마냥 거침이 없다. 파죽지세다. 그 기운에 압도된 까닭일까. 말실수를 하였다. 단체톡에 올린 사진을 보고 이름을 묻는 친구에게 아마조네스라고 알려주고 폰을 닫았던 것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무의식에 억압되었던 것이 부지불식간에 드러나 버린 것이라는데 그래도 의외의 연상이다. 아마조네스라니?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용감히 다른 손을 내민 여전사의 이미지를 그려보니 한 사람이 떠올랐다.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서 트로피를 들고 온몸으로 박수갈채를 받던 사람, 윤여정 배우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러 나선 장수 같았다. 코로나 때문에 소외감에 절어있던 국민들에게 한박웃음을 전리품으로 안겼다. 아마조네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성 무사족의 이름이다. 그들은 수렵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며 부족을 지키기 위해 무술을 익혔다. 활을 쏘고 창을 던질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쪽 가슴을 누르고 다른 쪽으로 아이를 먹여 길렀다. 다른 종족의 사내들이 하는 역할을 도맡았으되 그들에게 있어 어미의 자리는 포기할 수도 누구에게 대여할 수도 없는 고귀한 소명이었다. 역사가의 상상의 의지에 각색된 부분도 많겠지만 그 부족의 여인들은 꽂히자 버리자 농부였으며 그 시대의 알파걸이었다. 그런 아마릴리스가 여든을 바라보는 할머니라면 생뚱맞지 않은가. 한껏 뻗쳐낸 긴 꽃대 끝에는 미모로 한자리하는 젊은 여배우가 더 어울린다 할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꽃줄기의 단호한 색깔과 거칠한 구군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실 양파보다 나을 게 없는 몰골이었다. 검보랏빛 껍질은 터덜거렸고 버진 핑 까까머리에 돋은 볼록한. 혹 탓에 다른 것을 골라봐도 별 수 없지 않았었나. 작고 강마른 할머니가 시상대 앞에 섰다. 단순한 검정 드레스에 흰 머리카락을 단정히 올려 튼 모습이 화려함이나 우아함 또는 섹시함이라는 콘셉트를 잡은 대부분의 여배우들과 확연히 달랐다. 환한 웃음을 입은 그녀에겐 은발과 얼굴주름이 보석이 되고 향수가 되었다. 덧칠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녀의 내면을 더 잘 볼 수 있었다. 저는 경쟁을 싫어합니다. 5 후보들은 각자 다른 영화에서의 수상자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역을 연기했잖아요. 겹겹 내피 속에서 고이 갈무리한 지혜가 그녀의 말에 실려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최고는 없다. 최중이 필요하다. 대본은 먹고 살아야 하는 내게 성경이었다.
는 그녀의 말을 나는 공책에 적어 놓았다. 그녀가 쏘아올린 화살이 세상을 돌고 돌아 나의 아마릴리스 꽃 속에 내려앉고 나팔소리처럼 쟁쟁 울리고 있다. 생명을 키우기 위해 쉼없이 영양을 빨아들여 구근을 살찌우는 노력 끝에 꽃을 피우고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보낸다. 아니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은 윤여정의 내공을 짐작하게 한다. 자신의 역할에서 자신을 지울 수는 없다. 어차피 혼자 태어나 세상은 혼자 갈 수밖에 없지만 순간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마다 가진 강렬한 색채를 섞고 문지르고 덜어내어 조화로운 세상을 엮어낸다. 하기에 자신은 더욱 소중하다. 자칫 잃어버린다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자신의 색깔을 찾기도 어려울 터이니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란 자신에 속한 것이 아니어야 함을 알았기에 그녀는 애당초 밖에서 반짝이는 것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금강석을 찾고 다듬었다. 자신을 지켜내었다. 아마릴리스는 남미가 원산지다. 스페인어로 AMA는 여자 가장을 뜻한다. -RYLLIS가 가지는 뜻은 알 수 없으나 나는 영어의 릴리스를 떠올린다. 아마릴리스, 여성 가장의 해방이라. 얽매임을 끊고 자신의 의지로 선다는 뜻으로 읽는다. 그러고 보니 날씬하게 뻗어나온 6개의 수술대와 하나의 암술대가 장엄하기까지 하다. 어머니의 자리다. 수술과 암술은 중매자를 기다린다. 꽃이 달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죽으림을 다해 밀어올린 꽃대는 날이 갈수록 심지를 잴 것이다. 튼실한 열매가 들어설 자리도 준비되었다. 애증의 그림자도 욕심의 찌꺼기도 비워낸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 무엇이든 슬기롭게 다독일 자신이 생겨서일까? 그녀는 편안해 보였다. 윤여정은 아마조네스의 전사다. 이혼의 상처를 오롯이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안았다. 유명인이기에 그녀의 힘든 가정사를 사람들은 대체로 알고 있었다. 한때는 쉽게 어둠의 그림자를 벗어내리라 생각지 못해 안쓰러워하기도 하였다. 그녀가 빈줄기 속에 쓰디쓴 눈물과 아픈 모정과 수많은 대본을 쟁여넣고 우뚝 서서 세상을 바라보았다. 가열한 삶에서 구한 내공으로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진중하면서도 재치있게 말했다. 나를 바깥으로 내몰았던 아이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슨 배역이든 맡아 생계를 책임지려 했던 그녀의 시간들이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 무지개 다리를 놓는다. 땀과 눈물이 양팔 저울의 눈금을 0으로 만들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제 그녀의 트로피가 땀에 얹혔다. 그녀가 받은 갈채는 세상과 전투를 벌이는 어머니들에게 나누는 비타민이라 해도 될까. 아마릴리스 꽃잎이 바람에 잘게 흔들린다. 나팔 소리를 스캔한다. 진격의 신호인가? 힘내라는 격려인가? 아니면 어찌 살았소, 잘 살았소 묻는 존재론적 의문부호인가? 나도 치열한 워킹맘이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발에 바퀴를 달고 살았다. 1인 다역을 맡은 내게 알람은 수시로 나를 재촉했다. 논바닥에 조금 남은 습기를 갈무리하며 아끼고 아껴 내 땅을 다져나갈 때 미래는 어떨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칡과 등나무가 되어 만들어낸 불협화음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시간 우물의 바닥을 박박 긁어대며 동동거렸던 그 순간들이 소중하지만 혼자라는 낱말에 익숙해진 아들을 향한 미안함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다. 이젠 아쉬움도 내 삶의 일부인 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살아내었으니 되었다. 공허한 날개옷을 벗겨주고 싶다. 회자되는 꽃말인 눈부신 아름다운 말이다. 외관에 초점을 둔 것이겠지만 화려한 화판 속에 깃든 정신의 아름다움을 조준하기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소심한 여성성은 버려도 좋다. 그냥 꽃이다. 제3의 젠더다. 아마릴리스, 너의 별명은 여전사꽃, 꽃말은 당당함이야. 장명의 기쁨을 즐기는 내게 이 경이로운 식물은 4번째 꽃봉오리를 쏘아 올리는 중이다. 복숭아 강제한 -제17회 복숭아 문학상 수필 최우수상. 당신 마음대로 해. 아내가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혼 합의서였다. 아내는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큰 소리를 내며 굳게 닫혔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도 힘든 시간을 늘 함께 견뎌온 아내도 얼마 전 중증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니도
아내가 어머니 문제로 화를 낼 때마다 나는 반박하면서도 큰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얼마 전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나는 실업자가 되었고 아내가 살림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았다. 어머니는 평소에는 방 안에 가만히 계시다가도 틈만 나면 집안 물건을 죄다 꺼내 바닥에 뒤집어 놓으셨다가 지저분한 물걸레로 차례 닦은 후에야 다시 당신만의 방식으로 정렬하셨다. 아내는 이것만으로도 못마땅한 기색이었으나 아내가 정말 참지 못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어머니는 종종 말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 마트를 찾아가셨다. 편의점도 아니고 집 근처의 마트를 가놓고선 정작 검은 비닐봉지 안에 복숭아만 한가득 사오셨다. 어머니는 우리가 살던 동네에서도 유명한 구두쇠 생선가게 아줌마였다. 고돌이 삽서, 옥돔 삽서, 갈치 들어왔소다 하나 상 값서. 시장에서 제일 목소리가 컸던 어머니는 집에만 들어오면 아무 말 없이 돌아앉아 돈을 세기 바쁘셨다. 납작하고 기다란 회칼로 사시미를 뜨는 솜씨 하나는 시장에서 제일 가던 어머니. 어머니는 시장 밖에서 늘 어깨를 구부리고 다녔다. 어머니와 함께 다닐 때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 쪽을 보고 코를 찡그린 기억이 있다. 하물며 집에서조차 구부정하게 다니면서 내게 품 한 번을 내주지 않았다. 새벽이면 어머니는 늘 고기를 사러 판매장으로 향했고 시장을 정리한 뒤 늦게 들어와 곧 잠에 들었다. 어머니의 옷에는 종종 허옇게 빛나는 생선 비늘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의 말 없는 외출이 벌써 7번째를 기록했다. 사라진 어머니가 있을 곳이야 뻔했지만 한동안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았다. 7년의 연애 끝에 받아낸 결혼 허락.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오늘 이렇게 녹아버렸다. 시선을 굴리자 벽 한켠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어머니가 없는 집,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오기 전까지 그 어떤 가정 못지않게 화목했다. 집에서 도망치듯 벗어나 마트를 향해 뛰었다. 간만에 뜀박질은 고작 몇 분에도 숨이 찼다. 걸어서 약 15분 거리의 나들이 마트. 역시나 어머니는 검은 봉지를 들고 마트에서 나오고 계셨다.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는 와중에도 집에 도착한 후에도 어머니는 계속 내게 잘 익어 솜털이 일어난 복숭아 하나를 내밀었다. 운전 중에도 계속 핸들 쪽으로 복숭아를 내미는 통에 순간 핸들을 다른 쪽으로 꺾을 뻔했다. 20대 초반을 넘기고 나서는 어머니에게 화를 내본 적이 드물었다. 화를 내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20여 년 만에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였다. 분을 참지 못하고 냉장고 과일칸에 쌓여있던 복숭아를 전부 종량제 봉투에 쑤셔 넣었다. 반투명한 비닐봉지에 복숭아의 분홍색 빛이 번졌다.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어머니. 나는 꽉 찬 종량제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다. 쓰레기와 뒤섞인 달큰한 과일 냄새가 형용할 수 없는 악취를 풍겼다.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봉지를 바로 세웠다. 아이고 이 악고운 거. 어머니는 갈라진 손톱으로 봉투의 매듭을 뜯으려고 애썼다. 여름철 딱 한 번 어머니는 시장의 문을 닫았다. 집 앞에 심은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가장 맛있게 익는 날. 그날은 어머니와 오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다. 우리는 그날만 되면 같이 복숭아를 따고 껍질을 벗긴 뒤 몇 개는 잼을 담그고 몇 개는 주변 이웃에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가장 잘 익은 복숭아를 같이 나누어 먹었다. 평소 나와 시간을 잘 보내주지 않았던 어머니와 같이 앉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의 나에겐 달큰한 복숭아보다 더 소중했다. 그날만 되면 하루가 너무 빨리 끝나서 늘 아쉬워했었다. 평소에는 근처에만 가도 나를 돌려보내던 야속한 어머니가 그때만큼은 날 밀어내지 않으셨다. 어머니가 기어이 봉투를 열고 제일 멀쩡해 보이는 복숭아 하나를 꺼내셨다. 묵묵히 부엌으로 가 흐르는 물에 복숭아를 씻어 내 손에 쥐어주셨다.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밖에 못 샀지만은 이거 다 먹고 화 풀어이. 어머니가 내 손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나는 어머니가 주신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큰한 과즙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자꾸만 옷을 얼굴 쪽으로 끌어당기며 코를 박고 냄새를 맡으셨다. 생선 냄새 잘도 남주게.
빨래 허여도 냄새가 안 빠져분한 지우 어멍도 도망간 거죠? 아네요. 어머니 때문에 지우 엄마 나간 거. 그라무니 형들 오기 전에 얼른 이거 먹어불라. 잘도 달 거 달마이. 어머니 말씀대로 복숭아는 적당히 말랑하고 색이 진한 게 먹기 좋게 익어 있었다. 나는 복숭아를 한 입 더 베어 물었다. 약간 질긴 껍질한 달콤하고 시원한 향이 입안에 퍼졌다가 금방 사라졌다. 형들과 서먹하던 내게 어머니는 가장 가까운 상대이자 가장 가까워지고 싶은 상대였다. 복숭아는 내게 있어 어머니와의 시간과도 같았다. 하지만 달콤한 시간은 너무도 빨리 녹아 사라지고 추억의 잔상만이 남아있었다. 아내와 딸이 떠난 집에 한기가 감돌았다. 아내에게 먼저 연락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우리의 관계가, 우리 가족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릴 것을 알고 있었다. 한 번에 돌이킬 수는 없어도 천천히 되돌려 나가야 했다. 지금까지 찾아보려 하지 않았을 뿐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에는 있겠지. 살짝 물러진 복숭아 조각을 입에 넣자 행복했던 순간의 달콤함이 되살아났다. 소중했던 시간은 마치 복숭아 향과 같아서 순식간에 녹아버리고는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져야 했다. 이 순간이 녹지 않기를 바라며 입안에 퍼지는 달콤함을 천천히 음미했다. 미래의 새 껍질을 까는 순간이었다.